디젤이 유해하다 뭐 이런 거 갖고서 논쟁을 벌이는 건데 유로6 뭐 기준의 어떤 그런 차들도 실제로는 도로에서 운행을 할 때 그러니까 일반 뭐 실험실에서 했던 그런 측정치하고 실제로 도로에서 운행을 하면서 측정하는 어떤 그런 데이터 값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얼마 전에 뭐 어제 그젠가 이렇게 보도가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이가 또 왜 생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실험실하고 실제 상황하고는 전혀 그러니까 그 차이도 보통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에서 그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 뭐 상세한 질문 어쨌든 간에 짧게 설명. 예. 그 에미션 관련해서 제가 그런 차이를 간단히 이해를 하나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그 에미션을 측정하는 그 모드가 있고요. 그 모드는 어떤 조건 하에서 측정이 되는데 그 모드의 에미션이 잘 나오게 개발자들이 그 부위만 집중적으로 개발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차를 운전하다 보게 되면 그 영역에서만 운전되는 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막 운전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에미션 규제가 있는 특정 구간에서는 뭐 에어컨을 작동을 안 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떻게 보게 되면 특수하게 그 구간을 위한 개발을 하는데 그거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구간에서는 틀리거든요. 실생활에서는. 그래서 아까 나온 얘기처럼 뭐 리얼 드라이빙 에미션을 나중에 하기도 하고 유럽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에미션 규제를 다 측정해서 나왔지만은 실제로 그 드라이빙에서 재보니까 뭐 3배, 4배 나오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 이건 그 부도덕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앞으로는 이제 실제하고 그런 규제치하고 두가지 분석을 하고 또 실 드라이빙 했을 때 나온 에미션을 같이 병기해서 소비자들이 잘 알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뭐 메이커가 자동차를 가지고 장난을 쳤다는 얘기도 실제로 나오기도 했고 이제 뭐 좀 뻥치기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정직하게 했다라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건지. 그 에미션 아까 이제 프로파일을 똑같이 따라가고요. 이게 이제 어느 구간에서 따라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면은 그 숙련된 어떤 드라이버가 측정을 하면은 네. 사실은 훨씬 낮아져요. 근데 초보자가 네. 그 거칠게 드라이브해서 그 안에서 따라가더라도 그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개발을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잘 생각해봐야 되고 그걸 인증을 해주는 그때 그걸 갖다가 이제 보통 신문에 받을 때 보면 이거 들었는데 진행을 해보니까 벗어났더라.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당히 민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꼭 속인 건 아닌데 그 사람들이 그 조건에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옛날에 현대차가 미국에서는 연비 사건 이런 거 있었을 때도 현대가 규정을 거의 준수를 했어요. 근데 좀 준수 안 하는 그 규정이라는 게 복잡하고 애매해서 예를 들어 10번 테스트해서 그 중에 뭐 몇 개를 골라 이렇게 그 5개를 골라서 좋은 걸 해야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더 많이 하고 그 중에서 좋은 걸 고르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편법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세한 거는 사실 되게 민감하고 어떻게 바람 부는 것도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 많이 틀려지고 상당히 좀 민감한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사실 되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럴 때 지금 만약에 그 차의 파워를 많이 줄이면은 내가스를 넣는 걸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차를 사지 않겠죠. 잘 가는 차가 뭐 밟아도 안 간다거나 그럼 고객이 그런 차를 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유지하면서 배기가스와 연비를 낮추려면 여러 가지 그 혁신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되면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술이 들어가죠. 그러면 코스트가 올라요. 코스트가 올라가는데 아까 코스트 올라가는 것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저희 동인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국 규제는 대부분 다 이제 유럽 규제와 비슷하게 따라가죠. 그래서 유럽을 보시면 이제 리터당 21km 그리고 18.3km 이 두 개의 차이는 뭔가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디젤은 이렇게 이제 그 파란색으로 표시했고 그다음 가솔린에 대한 연비 제한은 검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디젤은 리터당 21km, 그다음 가솔린은 18.3km. 그리고 이제 CO2는 130g. 그리고 2020년 이후는 디젤은 24.7, 그다음 가솔린은 25.6k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97g인데 유럽은 보면 95g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미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렇게 스텝 페이스링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과 같이 이제 북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페이스링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역시 이제 디젤과 가솔린을 나눠져 있고 그게 이제 2020년까지 이렇게 쭉 증가하는 이런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리터당 24.5km라는 말은 결국은 이제 100km 가는데 4리터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4리터 카라는 이야기가 결국 아까 뭐 얼마 전에 소나타 디젤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15.8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때 이제 르노 삼성의 SM5가 15.6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 아직은 그 한국이나 이제 저희가 나오는 것들이 저희가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한국의 CO2 규제를 따라가는 것, 결국 95g을 맞추는 부분들이 다른 제조사에 비해서 5년 정도 뒤에 이제 따라간다. 이렇게 저희가 현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먼저 이제 가솔린 배출가스 규제에 대한 것들을 낙스, 그다음에 질시, 여기 보시면 낙스는 이제 질소산화물, 그다음에 이제 NMOG는 비메탄계탄화수소, 그다음에 이제 질시는 토탈하이드로카본,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NMHC가 보면 68mg 그다음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2014년 현재 2010년 13mg인데 2022년에 쭉 페이스링해서 2022년 10mg, 19mg까지 중개소 소요되는 페이스링 작업을 합니다. 그다음 북미도 보시면 플리 에버지가 NMOG하고 낙스를 합해서 18.6mg 이렇게 나오는 주세요.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PM 파티클이죠. 그리고 이제 PN은 그 파티클의 배출입자 개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북미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6.2mg 그리고 이제 한국은 킬로미터당 4mg 이렇게 북미는 지금 북미하고 이제 한국이 차이 나는 것들을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거기에 이제 배출 입자 개수를 한도를 하게 되는데 이런 이제 그 스펙적으로 가운데 보실 수 있고 북미도 이제 6.2mg/km당 해서 보시는 것처럼 1.9mg/km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더 km당 6.6mg 한국은 현재 이제 3km당 4mg인데 역시 이렇게 가오면서 2018년 19년에는 km당 2mg 다운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가솔린에 대한 것들을 보여드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디젤 배출가스입니다. 동일한 맥락으로 NMOG 낙스와 HC 말씀드리고 PM 1.5를 말씀드리는데 현재 이제 저희가 유로6카가 작년 9월달부터 도입이 됐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낙스하고 HC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230km당 230mg이고 뒤에 이제 이렇게 다운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북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현재 62mg 그래서 이제 플릿 에버리지로 이제 NMOG 낙스가 2022년까지 km당 18.6mg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디젤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과 유럽이 같은 규제를 묶여지고 그다음 북미는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 것들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두 가지인데 일단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제가 차량을 하려고 하는 시장의 대상 테스트 모드를 하는 게 맞습니다. 수입차를 들어와도 폭스바겐이나 BMW 같은 경우는 한국 테스트 모드를 띄워서 거기에 나오는 연비 측정 방식 그 테스트 모드를 따라갔을 때 나오는 그 연비를 제공하는 게 맞아요. 저희 국내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도 외국에 나가게 되면 유럽의 테스트 모드를 띄워야 되고 북미에 나오면 북미 테스트 모드를 띄워서 하는 게 맞고 그게 맞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제 향후에 유로 6, 유로 6C 이렇게 이제 대기국기가 강화가 되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이제 아시겠지만 WLTC라든지 그다음 리얼 드라이빙 미션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이 돼서 이제 그런 방식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럼 실제 주행할 때 그 차이가 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현재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 굉장히 뭐랄까 여러 가지 이제 주장들이 다른 의견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명확하게 WLTC 모드가 어떻다 이제 이런 리얼 드라이빙 미션 모드가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좀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주 포인트는 뭐냐면 그 장비의 계측의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테스트 모드의 그 운전 그 따라가는 그 프로파일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거고 유럽차도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 테스트 모드를 띄어서 이제 그거를 제공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제 한국차와 유럽차와 비교를 하면 결국은 이걸로 비교를 할 수 있겠죠.